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도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할까? 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 명예를 모두 가졌는데도 말이죠. 반면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항상 웃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7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줄 압니다. 꼭 부자가 아니어도, 최고가 아니어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최신식 가전제품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아내도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젊었을 땐 더 많은 걸 원했지만, 이제 보니 이렇게 평온하게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이들은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새 차를 뽑아도 고급 아파트로 이사해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재가 이미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부부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핸드폰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고 아내는 친구들의 화려한 SNS를 보며 자신들의 삶을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두 부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가치를 우선한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고려하며 살아갑니다.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정작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늘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살래?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지.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접고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월급과 사회적 인정이 주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한편이 점점 허전해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업무를 반복하며 회의실과 사무실을 오가는 삶이 과연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을까? 어린 시절 스케치북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하던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그게 직업이 되겠어?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그는 하루하루 몰입하며 자신의 그림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시기도 많았습니다. 전시회도 열지 못하고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결국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이유는 유명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맞춰주면 또 다른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비록 길이 험난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국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 청년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만족감이 높고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낍니다. 반면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결국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몬스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거리를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반면 그의 오랜 친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한때 많은 부를 쌓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꼈고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만족스럽지가 않을까? 그는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몰랐고 결국 수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이 비 덕분에 공기가 깨끗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습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따뜻한 한 끼 식사, 내가 쉴 수 있는 집,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관계보다 진짜 관계를 중시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SNS에서 맺은 수명의 지인들까지. 하지만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만 이어진 얕은 관계들은 피로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가식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80년 넘게 진행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오랜 기간 추적하며 연구했죠. 그리고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회적 성공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맥이 아니라 진짜 친구를 챙겨라.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인맥이 넓어질수록 자신이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자 평소에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는 평소에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가족과 오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관계란 이익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관계구나. 행복은 함께일 때 더욱 빛난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5번째, 현재를 산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후회나 불안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힘.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계속 떠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지금 이 순간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수도승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길을 걸을 때는 길을 걸으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당연히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길을 걸을 때 길을 걷는데요. 수도승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제야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거나 내일의 걱정을 하면서 식사를 하죠.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느라 정작 주변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법을 압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쉬는 시간에는 진짜로 쉬는 것이죠.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는 것도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릴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햇살을 보며 감탄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향을 깊이 음미했습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들은 늘 예전에 이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날이 오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위한 연습, 현재를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을 통해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 5분만 현재에 집중해 보기.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과 감각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한 가지 일을 할 때 온전히 집중하기.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을 멀리하고 음식의 맛과 식감을 음미해 보세요. 걷는 동안에는 주변의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껴보세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연습하기.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결국, 인생은 지금의 연속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후회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간다면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6번째,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진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미 있는 목표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의미 있는 목표가 주는 행복.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고 은퇴 후에는 갑자기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많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언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정리를 돕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낀 일을 해결하기 어려웠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단절된 채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구나.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자는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목표를 가진 순간부터 삶이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고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은퇴 후 허전했던 마음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행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가져야 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회학자 앨런 룩과 제임스 헌터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의 뇌에서는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심리적 안정감도 더 크다고 하죠. 행복은 결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의미를 나눌 때 더 커지는 법입니다. 내 삶에 의미 있는 목표를 찾는 방법.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의미 있는 목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기. 내가 시간을 잊고 몰입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보세요. 타인을 돕는 기쁨을 경험하기. 작은 친절이나 배려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들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을 경험해 보세요. 행복은 목표가 있을 때 지속된다. 행복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지속되는 감정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아직 찾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삶에서 의미를 찾는 순간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7번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를 하면 자책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때로는 나는 왜 이럴까 라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남에게 따뜻하게 대하듯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합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다독이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 정말 고생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강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좌절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늘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고 그녀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는 커졌고
한 번의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탓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왜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엄격할까?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라고 말해 주었고, 힘든 하루를 보낸 날에는 오늘 정말 수고했어 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이걸로 끝이 아니야 라고 위로하세요. 남들에게 하듯 나 자신에게도 친절하기. 친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듯이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를 하며 스스로를 기쁘게 해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기. 행복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성장을 바라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때 진짜 행복해진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에 삶을 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까지 남을 배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소홀히 했나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행복을 선택하고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이 7가지 비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